저는 제 이름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한글을 배워서 우리 마을의 전통 의학서적을 쓰고 있어요. 세종대왕님의 한글은 우리 마을을 구하고 문화를 지켜주었습니다. 여기 UN 국제회의장에서 한 인도네시아 여성의 연설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깊은 산속 마을에 사는 안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세상과 동떨어진 섬이에요. 이곳은 늘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마을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언어에는 글자가 없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글자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제가 말하는 단어들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전통 수공업으로 살아갔고 중요한 정보들은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고 이웃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곳은 전기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인터넷은 아직도 잘 터지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어요. 바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의술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의사입니다. 어떤 약초가 열병에 좋은지, 어떤 뿌리가 상처 치료에 효과적인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배웠어요. 안나야, 이 잎사귀 보이니? 이걸 다려 마시면 기침이 멎는단다. 할머니, 이 뿌리는 어떤 거예요? 이건 말이다, 뱀에 물렸을 때 쓰는 거야.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귀한 약이지. 할머니의 지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치료법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지식들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말에는 글자가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습니다. 통계로 보면 98%가 문맹이었죠.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학교는 있었지만 거기서는 우리말이 아닌 영어와 인도네시아 공용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소수민족의 언어는 관심 밖이었죠. 낯선 글자와 복잡한 문법은 우리말과 매우 달랐고 솔직히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문맹률이 더 심각했어요. 저도 초등학교만 겨우 다녔을 뿐이에요. 공용어를 잘 몰라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처럼 저도 학교를 중단하고 말았죠. 은행에 가면 지장만 찍어야 했고 병원에 가도 약 복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하기 일쑤였어요. 가장 슬펐던 건 할머니의 소중한 의술이 사라져가는 걸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약초들은 어떡하나. 너희들한테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구나. 할머니의 한숨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지혜와 역사가 모두 사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고 단조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 마을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으니까요. 작년 이맘때쯤 우리 마을에 한국의료봉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의료봉사활동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들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그저 며칠 진료만 하고 떠나가겠거니 했어요. 이전에도 여러 의료봉사단이 왔다 갔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마리아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저희 할머니와 함께 약초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곤 하셨죠. 그날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복용법을 설명하셨어요. 하루 3번 식후 30분 뒤 복용하세요.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약봉지만 바라보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글을 몰라서 시간이 지나면 복용법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약초는 늘 머릿속에 있는데 남이 준 약은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죠.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의료팀은 마을 회관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백성을 위해 특별한 글자를 만드셨답니다. 바로 한글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도 이 한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곧이어 의사선생님은 종이에 천천히 한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죠.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마을 말로 약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써보이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거든요. 마리아 할머니의 눈이 커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를 만지시더니 한자 한자 따라 읽으셨죠. 그리고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의사선생님들은 진료와 함께 한글 수업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약 복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 수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저희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죠. 평생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 봉사팀은 저희 언어의 소리를 연구해 자음과 모음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한글 표기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앉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마을의 일부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으셨죠. 글을 배워서 뭐 하겠어요?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고 달라질까요? 우리 전통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젊은 애들이 도시로 다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아디 할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글자 타령입니까? 나이 든 어르신들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여자는 글자를 배울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응에 봉사팀도 잠시 난감해하는 듯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선생님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아디 할아버지에게 우리 마을의 전통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우리 부족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선생님들은 그 이야기를 모두 한글로 받아 적었죠. 할아버지 보세요. 이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디 할아버지는 한글 수업의 가장 열성적인 학생이 되셨습니다. 한국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글은 여러분의 전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한번 믿고 배워보세요. 그 말이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한글 배우기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매일 저녁 마을회관에서 열렸어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이면 모두 모여 한글을 배웠죠. 농사일을 마친 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촛불 아래에서 글을 배우고 서로 틀린 점을 확인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먼저 저희 언어의 모든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매일 대화하며 단어와 발음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죠. 여러분의 언어는 아주 특별합니다. 한글은 그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전통과 지혜를 보존할 방법입니다. 수업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며 글자 하나하나가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한글의 구조는 저희처럼 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세요. 우리가 소리낼 때 입 모양과 똑같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 모두는 감탄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웠죠. 특히 우리 마을의 특별한 발음들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선생님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한글로 써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글자로 본 순간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적힌 한글을 봤을 때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처음 자신의 이름을 쓰신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름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정확히 쓰는데 무려 30분이 걸렸지만 결국 완성된 이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썼어. 할머니의 눈물은 교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고 선생님들조차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약초 처방전을 적어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죠. 열이 나면 이 잎을 달여 마시세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꿈과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죠. 저처럼 한글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는 밤낮 가리지 않고 한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용어보다 한글로 먼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니까 오히려 다른 언어도 더 쉽게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글이 익숙해질 무렵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여동생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글을 배운 후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자기 꿈에 대해서도 글로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될 거야. 할머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지. 동생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언어로요.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우리 마을의 전통 의술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지혜가 한글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거든요. 처음 시도는 제가 했어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시는 약초 처방을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투른 글씨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한국 의사 선생님들과 의논했더니 함께 전통 의술 도감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어요. 할머니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만남, 정말 신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할머니들은 약초의 사용량을 한 움큼 적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정확한 단위로 바꾸는 게 첫 번째 과제였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안전을 위해 정확한 용량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니, 이 약초는 끓일 때 물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대충 물이 맑아질 때까지. 그럼 한번 재어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측정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들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다른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에 더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도감을 만들면서 잊혀져 가던 처방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할머니들끼리 옛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병에는 그 약초가 좋았지 하면서 새로운 처방들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마을에는 예로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특별한 약초 처방이 있었거든요. 이걸 한글로 기록하고 나니까 임산부들이 자신의 증상을 매일 일기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입덧이 심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잎차를 마셨더니 좀 나아졌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우리 마을의 전통 삼파술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하셨죠. 현대의학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혜가 여기 있다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기록들을 연구자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전통 의술이 학술지에 실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들은 수줍어하시면서도 자랑스러워하셨죠. 다양한 전통 지식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들께서 기억 속에 묻혀있던 약초 처방법을 떠올리시며 젊은이들과 공유하셨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의 건강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약봉지의 복용법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사고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죠.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이렇게 대단했나? 라며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전통 의술을 부끄러워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글을 만나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니까요.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자 저희 마을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시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물건을 팔 때 가격을 입으로만 설명하거나 손짓으로 흥정을 했지만 이제는 상인들이 한글로 가격표를 만들어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혼란도 많았습니다. 숫자를 잘못 써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격표를 일부러 조작해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팀은 특별 수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쓰는 숫자와 단위를 배워볼까요? 그날은 모두가 각자의 물건을 가져와 연습했죠. 쌀 한 포대를 예로 들어 10kg, 20kg처럼 단위를 쓰는 법부터 시작해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도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약초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이 약초는 하루 3번 먹어야 하고 저 약초는 물에 끓여 마셔야 한다 같은 정보를 손님들에게 설명하곤 하셨죠. 문제는 이런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매일 밤 약초의 이름과 효능, 복용법을 한글로 적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삐뚤빼뚤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글자를 잘못 쓰거나 중요한 주의사항을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약초 설명서는 반드시 3사람 이상이 함께 확인하도록 한 것이죠. 읽고 쓰는 사람을 각각 따로 두고 나머지 한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규칙 덕분에 실수는 크게 줄었고 손님들은 부모님의 약초 가게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작은 변화는 곧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부모님을 따라 장부를 만들고 상품 정보를 한글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부모님의 약초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그동안 꼼꼼히 장부를 작성하면서 6개월 뒤에는 은행에 가서 대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저희 약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은행 직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연신 감탄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체계적인 기록은 처음 봅니다. 결국 부모님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약초 가게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가게는 마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이 되었고 다른 상인들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마을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봉사팀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신뢰를 느낀 몇몇 상인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을 상인들이 만든 협동조합의 이름은 바사르였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정관을 잘못 제출해서 등록이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팀이 제공한 한글 교재를 읽고 서로 토론하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결국 협동조합은 정식으로 등록되었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중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가 되었고 상인들은 마을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교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사업계획서 작성법부터 회계관리까지 배우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된 교실이 이제는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한글을 활용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한글로 전통 음악의 가사를 기록하거나 마을의 역사를 정리하고 관광 가이드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전통 약초 도감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주변 어른들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전통 의술 도감을 작성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과 함께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 기회 삼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프로젝트 때는 한국의 대학교와 협력해 기술 지원을 받고 현지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감은 전통 약초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한글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이 자료는 주변 마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약초 도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마을 경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8%였던 문맹률이 30%대로 떨어졌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특히 우리 마을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여학생들의 변화는 더욱 특별해요.
예전에는 여자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여자아이들도 공부하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주변 마을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매주 새로운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한글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에요. 특히 놀라운 건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교육자들이 방문했어요. 그들도 자기 나라의 소수민족 언어를 보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1년 후 저는 UN 국제회의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통 의술과 한글의 결합이 가져온 변화를 알리고 세계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처음 연단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이 됐지만 가슴속에 차오르는 자부심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문자가 없던 작은 마을이 한국의 한글 덕분에 전통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다고 말이죠. 1년 전 저는 제 이름도 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글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 마을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후대에 전하며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감동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저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다시 생각해도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의 세종대왕님 이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그분의 마음이 이제는 저희 마을에서도 꽃피고 있는 것 같아요. 글을 몰라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희망이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는 매일 밤 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할머니들은 약초도감을 쓰시고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일기장에 적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제 한글로 된 이정표가 서 있어요. 우리말로 우리 글씨로 쓴 이정표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방식으로 전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글의 힘이에요. 누군가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한글. 우리 마을의 작은 기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깊은 산속 마을에 사는 안나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